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플랫폼 기본사항 23번째 데이터버스의 테이블 및 열식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요, 데이터 세트를 나타내는 행과 열을 포함하는 논리적 구조라고 했잖아요. 테이블이 옛날에 이름이 엔티티였어요. 최근에 이제 테이블로 바뀌었는데 그냥 테이블이 쉽게 생각해서 엑셀이라든지 한글에서의 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행과 열로 이루어진 요런 테이블 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셋을 나타낸다고 해서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는 표준 컨택트 테이블과 이 테이블에 포함된 다양한 열 형식을 보여주는 스크린샷입니다. 겠거든요. 요걸 조금 더 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파워 앱스 안에 있어요. 파워 앱스 메뉴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왼쪽 메뉴에 테이블이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엔티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블로그나 설명 보실 때 엔티티라고 하면은 지금의 테이블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 테이블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테이블 안에 또 뭐 컨택트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테이블에서 컨택트를 선택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컨택트 안에 보면 클럽 뭐 관계, 비즈니스 룰, 뷰 뭐 이런 게 쭉 있거든요. 마지막에 데이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것들이 열을 말해요. 지금 이제 열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행이 이거 아니냐 한데 이거는 지금 그 데이터 그 테이블 그 데이터셋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클럼들만 쭉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택트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스플레이 네임, 어드레스 1도 있고 뭐 어드레스, 아이디 네임, 주소가 있는데 뭐 전화번호도 있고 다양하게 많거든요. 이만큼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항목들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컬럼들이 필요하면 요 위에 보시면은 애더 컬럼 있죠. 요걸로 이제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보면은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타입. 그러면 각각의 여기 항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여기 CT는 텍스트고 여기 뭐 액세스 필 카운터는 여기 숫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폰은 전화번호는 폰,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 데이터 타입 정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MS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다 이렇게 매칭 시켜 놓으니까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예. 요게 이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이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테이블 형식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표준과 복합이 있는데 복합은 어, 그, 그 파워 플랫폼 할 때는 거의 못 보실 거예요. 저도 못 봤거든요. 표준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게 표준이에요. 데이터버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생성되는 기본 테이블을 이제 표준 테이블이라고 해요. 근데 이 테이블에서 조금 전에 플러스 열 추가하는 거 보셨죠? 그 열 추가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삭제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만든 것만 삭제할 수 있어요. 사용자 지정 테이블의 열만 삭제할 수 있고 그 복합 이제 테이블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다이나믹 365 애플리케이션 일부가 복합 테이블이라고 해요. 이 안에는 이제 실시간 워커플로우라든가 플러이건 뭐 이런 것들 뭐 비롯해서 이제 복합 서버 쪽 비즈니스 논리 그러니까 워커플로우 플러그인 비즈니스 논리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복합 테이블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복합 테이블을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라이센스 보유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링크 따라가면은 있다고 합니다. 단원 끝에 가서요. 그래서 이제 요 테이블에서 이제 열로 들어왔는 거예요. 열 이제 조금 보시면은 열은 테이블의 형 내부의 개별 정보를 저장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열이 그 열이라고도 하고 필드라고도 해요. 이게 필드 뭐 열이 이제 엑셀의 열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 열에는 데이터 형식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보셨죠 위에서. 그래서 특정 형식의 데이터를 해당 데이터 형식과 일치하는 열에 저장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날짜가 필요한 솔루션에 있어서는 날짜 형식의 열에 날짜를 저장하면 되고요. 숫자를 저장하려는 경우 숫자 형식의 열에 숫자를 저장하면 됩니다. 위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뭐 정수냐, 뭐 아니면 멀티라인이냐, 아니면 선택 항목이냐, 텍스트냐, 뭐 초이스, 뭐 여러 가지 플로팅, 뭐 실수 이런 것들 나오죠. 전화도 나오고 여기 이제 날짜는 안 보이는데 날짜 형식 뭐 이런 것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거 형식에 따라서 그럼 뭐가 좋으냐? 파워플로 폼에 가서 우리가 날짜 같은 거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쪽에 이제 날짜 데이터 형식을 갖고 있으면 그쪽에서 이제 날짜 그 데이터를 이제 이쪽 날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숫자 같은 경우는 연산이 가능하잖아요. 뭐 1 더하기 5는 6,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자열은 1 더하기 6은 1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열 다는 거랑 숫자열 다는 것도 다르고 또 숫자 연산도 가능하고 날짜 이런 거는 컬렌더가 또 제공되니까 그때 이제 사용하기 편한 점도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숫자 문자열 이런 거에 따라서 저장하는 그 저장 공간이 이제 알맞게 지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숫자에 관한 거는 단위가 얼마 아니면은 문자에 관한 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긴 문자는 또 저장하는 공간이 좀 더 많고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테이블 내 열수는 열의 수는 몇 개의 열에서 100개 이상까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수백 개 이상 되면은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이제 생각해봐라, 구성해봐라. 이 말은 열이 너무 많은 경우에 그래 되면은 이제 빈 열들이 빈 그 행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정보를 입력할 때 열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빈 공간으로 남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낭비니까 데이터 스토리지 낭비니까 이런 것들 이제 정교화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나의 탭을 만들고 또 하나의 탭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마스터키 가지고 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관계 때 나올 거예요. 그 데이터버스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표준 테이블 세트에서 시작하고 표준 테이블에서 시작하고 각 표준 테이블에는 표준 열 세트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팁도 한번 읽어보실 만한데요. 팁에서 되도록이면 항상 표준 테이블 및 열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 지정을 해서 만들지 말고 MS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나 그 안에 열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거의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솔루션 컨택트에서 테이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테이블 이름을 바꿔도 되는데 굳이 안 바꿔도 되면은 안 바꾸지 마세요. 그 있는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표준 테이블 목록을 검토를 하고 이 안에 이제 아까 목록 항목 보셨죠?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새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또 표준 테이블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그러니까 새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표준 테이블에서 요구 사항을 만족하면 그걸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표준부터 먼저 쓰는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